2015년 11월 3일 오후 6시 23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를 닦았고 강도윤은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넥타이가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후면 거울을 보니 검은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따라오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원이었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호등은 빨간불. 차를 세워서 후면 거울을 봤는데 검은 차가 바짝 붙었습니다. 심장이 뛰었고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설마 신호가 바뀌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검은 차도 같이 따라왔고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도윤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빗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차선을 바꿨습니다. 검은 차도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오는 거야? 교차로는 노란불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검은 차도 따라왔습니다. 빗소리와 엔진 소리 그리고 심장 뛰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커브길에 도윤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충격. 검은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으아!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져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빗길에 차는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가드레일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 가드레일에 충돌했고 유리가 깨지고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으나 흐릿했고 이마와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후면 거울에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차 문을 열려 했으나 차에 끼어 있어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남자가 창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역광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남자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차로 돌아갔고 그는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빗속에 도윤은 혼자 남아 있었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원이었습니다. 손을 뻗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오후 6시 47분 그날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윤혜원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 강도윤이 죽은 지 10년. 부엌 조명을 켰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은 3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2잔,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도윤의 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습관처럼 내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지도 몰라요. 그 말 이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깔렸고 첫 버스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살아남은 것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후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아침 7시 할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밥 차려놨어. 앉아 먹고 가. 괜찮아요. 매점에서 먹을게요. 먹고 가야지. 아침 걸으면 엄마는 또 늦게 닫지 말고 좀 쉬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딸의 뒷모습은 점점 남편을 닮아갔습니다. 걸음걸이도 어깨 라인도 그 닮음이 위안이자 슬픔이었습니다. 혜원은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의 자리,
이제는 둘뿐이었습니다. 8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 위 도윤의 손글씨. 진실은 늦게 도착해도 결국 닿는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2013년 9월 17일. 간판을 붙이던 날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미소였습니다. 혜원은 그 문구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손에 묻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도착해도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10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 원두를 갈았습니다. 물을 끓이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평범한 하루, 10년 동안 반복된 하루였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혜원은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학교 끝나면 집에 먼저 가 있어. 왜요? 아빠 서재 좀 정리해 줄래? 먼지가 너무 쌓였어. 엄마, 거기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래. 내 아빠 물건들 그대로 있을 거야. 제가 정리할게요. 전화가 끊겼고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할인은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만져지고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햇빛이 들지 않는 방,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책장 가득 책들, 책상 위 낡은 노트, 창가의 작은 화분,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빠, 할인은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표지가 낡았습니다. 밑줄이 그어진 흔적. 책을 다시 꽂으려 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져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벽이 울렸습니다. 속이 빈 듯한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지? 벽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한쪽 부분만 다른 소리가 나서 판자를 밀었습니다. 얇은 서랍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공간. 안에는 노트 한 권,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 위 로고는 대신그룹. 대신그룹.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복도로 나와 혜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뭐가? 아빠 서재에 숨겨진 서랍이 있었어요. 그 안에 봉투가. 혜원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지금 가볼게. 거기서 기다려. 혜원은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도 없었고 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혜원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대신그룹.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뉴스에서, 신문에서. 이건 내 아빠 물건이 맞을까? 그 방에 있었어요. 먼지투성이었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가 부서질 듯 바스러졌습니다. 안에 노트 한 권, 표지에 적힌 날짜, 2013년 9월, 도윤이 죽은 해, 도윤이 죽은 달. 2013년.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도윤의 손글씨. 이것은 기록이었습니다. 진실을 남기기 위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엄마,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 괜찮아. 할인아. 시선은 노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들, 금액들, 이름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 비자금, 허위계약, 압박. 창문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혜원은 흠칫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짧은 문장.
누군가는 이걸 봐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진실이 거기에 있었음을. 강도윤. 당신, 이걸 왜 숨겼나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을 뒤흔들 무언가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리는 잠들었고 혜원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봉투를 바라보고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강도윤이라는 서명을.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013년 9월 17일. 그날, 강도윤의 세상이 무너진 날. 대신그룹 본사. 아침 10시 기자회견장 앞 도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는 모든 증거의 사본. 진짜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도윤 상무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팔을 잡혀 끌려갔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돌아간 뒤였습니다. 회장실엔 아버지 강명진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지 다 안다. 기자회견, 내부 고발, 우스운 짓이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너 같은 놈이 서류 가방을 빼앗아 열었습니다.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다냐? 증거라는 게 이게 전부냐? 충분합니다. 충분하긴 아무짝에 쓸모없어. 서류가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벽난로 안에서 이제 끝이다. 오늘부로 넌 해고다. 회사에서 나가거라. 평범하게 살아라. 조용히. 그러면 살려주마. 하지만 다시 한 번이라도 시도하면 그땐 너를 포함한 내 주변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 알겠느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날 저녁 조용한 뒷골목에서 도윤은 박명선을 만났습니다. 장문이 들었습니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영선 씨. 북부물류단지 3동. 제 대학 동기 김두식이라는 사람이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남은 게 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안 돼요. 회사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감시받을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언젠가 회사가 방심했을 때 그때를 기다려야 해요. 네, 저는 이제 평범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니까요. 2013년 10월 비 오던 오후 도윤은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우산도 없이 젖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남자, 가족에게 버림받은 남자, 하지만 살아남아야 하는 남자.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도윤은 매주 카페에 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혜원은 그런 도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없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냥 없다고 생각해요. 회사는요? 무슨 일 하세요? 회사는 그만뒀어요. 최근에. 그럼 지금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찾아보려고요.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혜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여전히 숨겼습니다. 2014년 봄,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가족 인사는요? 가족이 없어요. 단둘이 하고 싶어요. 정말 아무도 네. 혜원 씨. 제겐 과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새로운 시간을.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혜원의 가족과 친구가 다였습니다. 도윤 쪽 하객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꼭 지켜요. 약속합니다. 2015년 봄에 할인이 태어났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순수한 얼굴, 이 손은 깨끗해야 해.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상의 나쁜 것들로부터 지켜야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15년 평범한 일상. 도윤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격리 사무원. 월급은 적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엔 일찍 들어와 할인을 안았습니다. 주말엔 공원을 산책하고 혜원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볼 때였습니다. 대신그룹 정부 대형 사업 수주, 대신그룹 회장 강명진 사회공헌상 수상.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017년 여름, 도윤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노트를 꺼내서 증거 목록, 창고 주소, 김두식의 연락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정의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잘 참았습니다.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나, 하지만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분노가 쌓였습니다. 할인이가 잘할 세상이. 이래선 안 돼. 도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 기자 이름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변호사 정보도 검색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집 컴퓨터가 아니라 PC방에서, 자신의 전화가 아니라 공중전화로. 하지만 회사는 보고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대신그룹 본사. 회장님, 강도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PC방 출입이 잦고 공중전화 사용 흔적이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접촉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 시작하는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회를 줬다. 조용히 살라고. 하지만 본성은 못 숨기는구나. 정리해. 네. 2017년 11월 3일 그날 아침. 오늘은 좀 늦을지도 몰라요. 어디 가요? 일 때문에요. 금방 올게요. 저녁은 꼭 먹어요. 네. 그는 혜원을 안았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혜원아. 저도요. 그는 할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는 딸, 이마에 뽀뽀를 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위해 싸우는 거야. 문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혜원 씨 맞으십니까? 네. 남편분 강도윤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멈췄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도윤이 보였습니다. 천을 걷었습니다. 도윤의 얼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처럼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당신, 왜, 금방 온다고 했잖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회사 사람 몇 명, 친구 몇 명, 가족은 없었습니다. 고인의 가족은요? 연락이 안 됩니다.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 봉투가 그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거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과 현실이 얇은 막처럼 겹쳤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밑이 검었습니다. 하리는 학교에 갔고, 카페는 문을 열지 않았고, 혜원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신그룹,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뉴스 기사, 기업 연역, 회장 인터뷰, 깨끗하고 반듯한 이미지. 하지만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대신그룹 50년사, 창립자 강명진 회장.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8년 창립 기념식에 정장 입은 젊은 남자 셋이 있었습니다. 중앙에 서 있는 사람, 강명진 회장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눈매, 웃음, 턱선, 너무 익숙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확실히 분명했습니다. 도윤 씨, 강도윤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억지로 찾는 건 아닐까 해서 다른 사진을 찾았습니다. 1985년 경영진 회의, 1990년 창립 기념식, 2000년 회장 취임식.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 도윤의 눈, 말도 안 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없는 사람, 실제로 존재하지만 부정당한 사람, 관계를 끊은 사람. 설마. 정말? 다시 검색했습니다. 강명진 가족, 강명진 자녀.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명진 회장의 장남 강민수, 부회장 승진. 사진 속 남자, 40대 중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명진 회장의 장남 강민수는 차기 회장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탁월한 경영 수완. 장남? 장남이라는 건 다른 아들이 있다는 뜻. 더 검색했습니다. 강명진 둘째 아들, 강명진 자녀 몇 명. 하지만 나오는 건 장남 기사뿐. 둘째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강명진 회장은 슬하에 일남일녀. 장남 강민수, 장녀는 미국 거주. 일남일녀? 아들이 하나? 하지만 도윤이 아들이라면 둘이어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지워진 거야. 기록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카페 안 열어요?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할인이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강명진 회장 사진. 엄마, 이 사람 응?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누가? 여기 사진 속 사람이요. 젊었을 때 모습이 뭔가 아빠랑 닮은 것 같아요.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먼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닮은 사람 많지 뭐. 그래도 이상해요. 눈매랑 웃는 모습이 아빠 사진이랑 똑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노트북을 재빨리 닫았습니다. 할인아, 저녁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 물이 끓며 거품이 일며 소리가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리는 잠들고 혜원은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명진 회장 사진과 도윤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눈, 코, 인매, 턱선 너무 닮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당신, 혹시 정말 그 사람의 아들이었나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도윤의 글씨, 이것은 기록이었습니다. 진실을 남기기 위한, 그리고 봉투, 대신그룹 내부 보고서 기밀. 내부 보고서. 왜 당신이 이걸 갖고 있었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그룹, 강명진 회장, 지워진 둘째 아들, 내부 보고서, 그리고 교통사고. 설마, 한 가지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당신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10년. 단순한 사고라고 믿었던 10년.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신, 누구한테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창밖으로 빗소리, 시계 초침 소리, 심장 뛰는 소리, 모든 것이 크게 들렸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 작은 글씨, 누군가는 이걸 봐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진실이 거기에 있었음을. 강도윤, 강도윤, 그 이름 아래 지워진 흔적, 희미하게 남은 글자. 이게 가까이 대고 봤습니다. 지워진 글자, 강명진의 둘째 아들. 정말 당신이었구나. 그날 밤 혜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남편, 조용한 사람, 따뜻한 아버지.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방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혜원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창가를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의 중년 여자, 낡은 가죽 가방,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윤혜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박명선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대신그룹 비서실에서 일했어요. 대신그룹. 손끝이 식었습니다. 앉으시죠. 박명선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그분의 흔적을 찾는데 그분이 회사를 떠난 이후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살았는지, 가족이 있는지, 그리고 며칠 전 마침내 당신을 찾았어요. 강도윤 씨의 아내 윤혜원 씨를. 20년이나 남편을 찾으셨다고요? 네.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습니다. 박명선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분은 강명진 회장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말. 하지만 듣는 순간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요? 네. 대신그룹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이름은 회사 안에서 금기였습니다. 기록에서 지워졌죠. 일남일녀. 공식적으로 둘째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달랐어요. 형인 강민수는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죠.
하지만 도윤 씨는 이건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비자금 정치로비, 협력사, 압박, 허위 계약. 회사가 쌓아온 부의 이면을 그분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회장은 그분을 미워했어요. 배신자라고 불렀죠. 2013년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박명선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때 비서실에 있었어요. 그분의 유일한 조력자였죠. 몇 달에 걸쳐 증거를 모았습니다. 거래내역, 계좌 번호, 녹음 파일, 그리고 2013년 9월 17일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 불렀어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날 아침 도윤 씨가 기자회견장에 도착하기 전 회장실로 끌려갔죠. 기자들은 돌려보냈고 서류는 불에 탔습니다. 그분은 쫓겨났어요. 강제로. 다시는 회사 이름 입에 담지 마라. 평범하게 살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심판의 날은 실패로. 혜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남편은 그 후에 평범하게 살려 했죠. 회사를 떠나 새로운 삶을,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2013년 10월. 그분은 당신에게 과거를 숨겼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왜 다시 2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회사가 깨끗한 척하는 걸 볼 때마다 그분의 마음속 정의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2015년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누구에게 전달할까? 박명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어요. PC방 출입, 공중전화 사용, 기자 접촉 시도 모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3일 회사는 결정했죠. 정리하라. 교통사고가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이 흔들렸습니다. 사고 당일 그분은 회사 차량을 타지 않았어요. 개인 차로 이동 중이었죠. 사고 지점은 회사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저는 CCTV를 찾았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그날 그분 차 뒤에 검은 차가 따라 붙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그럼 증명할 순 없습니다. CCTV는 이미 폐기됐고 경찰 기록 단순 사고로 종결됐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누군가 그분을 막으려 했다는 걸. 혜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늦게 진실을 전하게 돼서. 증거는요? 남편이 모았다던 증거는 어디 있나요? 박명선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2013년 9월 16일. 심판의 날 전날 밤. 도윤 씨가 저를 불렀어요. 명선 씨, 내일 일이 실패하면 증거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북부 물류단지 3동. 제 대학 동기 김두식이 지키고 있어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걸로 다시.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 김두식 씨가 1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가지 않으셨어요? 박명선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긴 상처 자국. 3년 전 저도 시도했어요. 그 창고에 가려고. 하지만 그날 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옆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경고였죠. 그 이후로 저는 24시간 감시받고 있어요. 집 앞, 카페 앞,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창고로 가면 회사 사람들이 따라와서 증거를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못 갔어요. 20년 동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오신 거예요? 당신은 다릅니다. 회사가 당신을 감시하는지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10년 동안 당신은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남편 회사 찾아가지도 않고, 경찰에 재조사 요청하지도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카페 운영하며 살았죠. 회사 입장에서 안전한 유족이에요. 위협적이지 않은. 아마도 감시를 풀었을 겁니다. 완전히. 아마도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기회예요. 저는 24시간 감시받지만 당신은 아마 안 받을 거예요. 이건 도박입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도박이에요. 내일 오전 7시 북부 물류단지 3동 앞 김두식 씨를 찾으세요. 하지만 제가 가면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은 괜찮아요. 회사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박명선은 회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걸 회사가 알게 될 겁니다. 늦어도 오늘 저녁에. 그럼 회사는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박명선이 유족을 만났다. 뭔가 시작되려는 건가? 내일 아침부터 당신에게도 감시가 붙을 겁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움직여야 합니다. 회사가 반응하기 전에, 감시가 붙기 전에. 박명선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010-5847-XXXX 김두식 북부 물류단지 3동 N-17 오늘 밤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내일 오전 7시로 약속을 잡으세요. 새벽에 출발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증거를 찾고 복사하고 안전한 곳에 맡기세요. 혼자 가는 건가요? 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딸에게도. 회사의 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박명선은 일어섰습니다. 우산을 들었습니다. 혜원 씨, 도윤 씨는 혼자 싸웠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그분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은요? 위험하지 않으세요? 저요. 괜찮아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걸 회사가 알게 되면 아마 내일쯤 연락이 오겠죠. 하지만 그때쯤에 당신은 이미 증거를 손에 넣은 뒤일 겁니다. 박명선은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굵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저 혼자 감당했습니다. 이젠 가족이 나서야 할 때예요. 부탁합니다. 문이 닫히고 빗소리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감춘 건 비밀이 아니라 진실이었군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카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김두식의 번호, 창고 주소,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저녁 7시, 대신그룹 본사, 회장실,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봐. 박명선의 동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7분, 회원 카페 진입, 4시 2분 퇴장, 45분간 접촉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명선이 네. 20년 만에 유족과 접촉했습니다. 뭔가 시작되려는 건가? 파악 중입니다.
유족 감시는 어떻게 할까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부처, 집, 카페, 딸 학교, 24시간 보고. 지금 당장은요? 아니, 내일부터 10년 동안 조용하던 유족이 갑자기 움직일 리 없어. 박명선 혼자 헛수고하는 거겠지.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내일 아침부터 감시 시작해. 알겠습니다. 설마 아직도 남아있나? 회원은 할인을 재웠습니다. 거실로 나와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전화해야 하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명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혜원 씨. 지금 당장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회사가 알았습니다. 제가 당신 카페에 간 걸. 뭐라고요? 방금 확인했어요. 회사 쪽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유족과 박명선이 만났다. 뭔가 움직이려는 것 같다. 감시를 붙여야 한다. 그렇게 결정했을 겁니다. 그럼 내일 아침이면 당신 주변에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지금 가세요. 지금 당장요. 회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북부 물류단지 3동. 김두식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분의 시간. 오늘 밤 출발하세요. 새벽 4시. 그때쯤 출발하면 회사가 사람을 배치하기 전입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7시 정각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할인이가 딸은 집에 두세요. 평소처럼. 당신만 조용히 나가는 겁니다. 새벽에. 딸이 자는 동안. 아침엔 돌아와 있을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정말 괜찮을까요? 혜원 씨.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사는 10년 동안 당신을 방심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실수했습니다. 너무 대담하게 움직였죠. 그 틈, 그 짧은 틈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내일이면 늦어요. 내일 아침엔 당신도 감시받게 됩니다. 회원은 할인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로 딸의 잔잔한 숨소리. 김두식 씨 번호 문자로 보냅니다. 지금 연락하세요. 내일 7시로 약속 잡으세요. 그리고 혜원 씨. 혼자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회사의 귀는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오늘 밤뿐이에요. 도윤 씨가 목숨 걸고 남긴 것. 부디 세상에 전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원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010-5847-XXXX 김두식 북부 물류단지 3동 N-17 박명선 이름 대면 알아들을 겁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거친 남자의 목소리. 여보세요? 저 박명선 씨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짧은 침묵. 박명선? 그럼 도윤이 형 관련? 네, 맡겨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20년 만에 드디어 오시는군요. 내일 오전 7시 정각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30분 그 안에 끝내야 합니다. 순찰이 돌기 전에. 회원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52분. 새벽 4시 출발이면 5시간 남았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할인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남긴 길, 이제 제가 가볼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자정, 박명선의 작은 원룸.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건물 3층.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20년이네요. 도윤 씨.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2013년 여름. 회사 야유회. 도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날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하세요. 2013년 9월 16일. 심판의 날 전날 밤. 명선 씨, 내일 일이 끝나면 아마 전 회사를 떠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제가 하려는 일은 끝까지 해야 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혹시 제가 못 끝내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언젠가 진실을 전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은 아니어도 돼요. 시간이 지나고 안전해졌을 때.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20년. 늦었지만 이제야 지킵니다. 혜원 씨. 부디 무사히. 3층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혜원은 눈을 떴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 후드티, 청바지, 눈에 띄지 않는 차림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봉투와 노트 그리고 도윤의 낡은 시계. 당신 함께 가요. 할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딸을 깨우고 모든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리나, 엄마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 아빠는 옳은 일을 하려 했던 사람이야. 그 길을 이제 엄마가 가보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베개를 껴안고 자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금방 올게. 사랑해. 하리나.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메모를 놓았습니다. 먼저 카페 갔어. 아침 먹고 와. 엄마.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스니커즈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 숨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1층 로비에 있는 경비실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소리. 후면 거울을 봤습니다. 뒤따르는 차는 없었고 주변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 괜찮아. 출구를 향했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도로로 나왔습니다. 새벽의 서울. 텅 비어 있습니다. 가로등만 길을 비췄었습니다. 신호등이 깜빡였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오전 7시 30분. 대신그룹 본사. 팀장님, 감시 인력 배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혜원 씨 집 앞으로 이동 중입니다. 늦었어. 왜 이제야? 어제 지시가 내일 아침부터였습니다. 됐어. 일단 붙여. 움직임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오전 9시 10분. 혜원의 아파트 앞.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주차했습니다. 안에 2명의 남자. 배치 완료. 대상 집 앞 대기 중. 대상 확인했나? 아직입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내부 확인 안 됩니다. 나오면 즉시 보고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혜원은 이미 4시간 전에 떠났다는 것을 오전 8시 20분 할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거실에 나왔습니다. 식탁 위 메모. 먼저 카페 갔어. 아침 먹고 와. 엄마, 또 일찍 나가셨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엄마는 일찍 나가곤 했으니까요. 할인은 교복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파트 앞 검은 승용차. 대상의 딸이 나옵니다. 학교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대상 본인은 아직 확인 안 됩니다. 카페 쪽 확인해봐. 잠시 후 카페 문 닫혀 있습니다. 불도 꺼져 있고요. 그럼 집에 있는 거겠지. 계속 대기. 알겠습니다. 오전 9시 회장실. 유족 감시 상황은? 집 앞에 배치했습니다. 딸만 학교 갔고 본인은 아직 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커튼이 쳐져 있어서 직접 확인은 안 됐지만 카페도 문 닫혀 있고 외출한 흔적이 없습니다. 좋아. 계속 지켜봐. 움직이면 즉시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조용했어. 이번에도 별일 없을 거야. 오전 7시 북부 물류단지 녹슨 철문. 혜원은 차를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가 맞나? 건물 입구의 낡은 간판 철제 대문 앞에 굽은 어깨의 중년 남자 김두식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이 자리를 지킨 시간. 도윤영, 드디어 오는구나. 2013년 9월 15일 도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날. 도시가 부탁이 있어. 말해봐요. 여기 이거 잠깐만 맡아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말 못해. 지금은. 하지만 혹시 내가 못 오면 언젠가 다른 사람이 올 거야. 그때까지만 지켜줘.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모르겠어. 한 달? 1년? 아니면 그보다 더. 그로부터 20년. 김두식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걸렸구나, 도윤이 형.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왔군. 혜원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두식을 봤습니다. 저기요. 박명선 씨 소개로 왔습니다. 어제 전화하신 분이시죠? 네. 김두식은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도윤이 형이 말했던 그 사람이군요. 도윤 씨를 아셨어요? 대학 동기였습니다. 20년 전 형이 부탁했죠. 언젠가 누군가 올 거다. 그때까지 지켜달라고. 감사합니다. 20년이 걸렸네요. 이제 드디어 김두식은 시계를 봤습니다. 7시 반에 순찰이 돕니다. 그 전에 끝내야 해요. 안으로 가시죠. 무거운 철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넓고 어두운 공간.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먼지가 공기 중에 부유했습니다. N-17 구역입니다. 저쪽 끝. 손전등을 건넸습니다. 최대 30분까지입니다. 7시 20분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제가 밖에서 지킬게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을 혼자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N-17 회색 캐비닛.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라벨에 적힌 글씨. 도윤. 여기 찾았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녹슨 금속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작은 숫자판 4자리. 비밀번호가 있었네.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10분. 10분 남았습니다. 캐비닛 옆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글씨. 우리의 약속을 기억해. 우리의 약속?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약속? 어떤 약속이지? 생일? 우리의 약속. 도대체 뭐였어? 시계를 봤습니다. 7시 13분. 7분 남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생각해봐.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의 얼굴, 도윤의 목소리, 진실은 늦게 도착해도 결국 닿아요. 카페 간판의 문구, 간판. 눈을 떴습니다. 도윤이 만든 간판, 그 문구, 진실은 늦게 도착해도 결국 닿는다. 그 아래 작은 글씨, 제작일, 2013년 9월 17일. 심판의 날, 도윤이 양심 선언을 시도했던 날,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날, 그날을 간판에 새긴 거였구나. 손끝이 숫자판으로 향했습니다. 떨렸습니다. 0917 숫자를 눌렀습니다. 열렸어. 20년 동안 잠겨있던 진실이 결국 서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흰 봉투 하나, USB 하나, 얇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USB를 집었습니다.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노트를 펼쳐 첫 장은 봤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 내가 선택한 길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해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구조를 멈춰야 했습니다. 나는 그냥 그 누군가였을 뿐입니다. 2013년 9월 16일 강도윤. 당신은 끝까지 냉철했구나.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문서들, 대신그룹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권 로비 자금 목록, 협력사 부당 계약 증거, 페이지마다 강명진의 서명, 날짜, 금액, 이게 전부 증거들이구나. USB와 함께 노트와 문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물건들이 남편이 목숨 걸고 남긴 진실, 감정도 사심도 없이 오직 증거만 남겼구나. 밖에서 김두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 씨, 시간 없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20분. 서랍을 닫고 손전등을 껐습니다. 밖으로 나와 서 있는 김두식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형이 그러더군요. 언젠가 누군가 올 거다라고. 20년 걸렸네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네요. 괜찮습니다. 약속이었으니까요. 이제 빨리 나가세요. 순찰차가 곧 옵니다. 혜원은 차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멈춘 자리에서 이제 제가 가볼게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구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순찰차 경적 소리, 차단기를 빠져나갔습니다. 도시로 돌아가는 길, 오전 9시에 혜원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혜원은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가방 안에 USB 문서,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시요원들은 몰랐습니다. 혜원이 새벽부터 어디 갔다 왔는지, 그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성공했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회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후 1시 회장실 안. 회장님, 유족 움직임 보고입니다. 뭔가 있었어? 오전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그럼 평소처럼 조용하네.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박명선이 쓸데없이 긴장시킨 거군. 유족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군. 회장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계속 감시만 해.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증거는 혜원의 손에 있었습니다. 회사가 방심하는 사이 조용히 완벽하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오후 2시
혜원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하리는 아직 학교에서 오지 않았고 혜원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겠지. 노트북을 켰습니다. 불을 끄고 커튼을 쳤습니다. 혹시 모를 감시, 혹시 모를 눈,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 진실, 클릭했습니다. 3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음성 기록, 거래 내역, 증거 영상. 먼저 음성 기록을 열었습니다. 잠시 잡음과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2013년 9월 16일 오후 11시 43분. 이건 내부 보고용이 아닙니다. 언젠가 외부로 나갈 자료입니다. 침착한 목소리. 하지만 떨림이 있었습니다. 비자금 계좌, 정치, 로비 목록, 허위 계약서. 모두 이 파일 안에 있습니다. 이게 세상 밖으로 나가면 대신그룹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강명진 회장의 둘째 아들. 하지만 전 아버지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협력사를 짓밟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정치인을 매수하고 그렇게 쌓은 부를 전정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2013년 9월 1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합니다. 만약 제가 실패하더라도 이 자료는 안전하게 전달될 겁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누군가는 이 구조를 멈춰야 했습니다. 대신그룹이 쌓아온 부와 권력은 수많은 사람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혜원은 숨을 삼켰고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예감한 게 아니라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다음 파일은 거래 내역. 문서가 열렸습니다. 표가 펼쳐졌습니다. 날짜, 금액, 거래처 이름들. 2008년 3월 15일 비자금 조성 50억. 2009년 7월 22일 정치 로비 30억. 2011년 11월 8일 협력사 부당계약 120억.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십 개의 거래, 수백억의 금액. 맨 마지막 줄 서명란엔 최종 승인자 강명진. 전부 그 사람이 승인한 거였구나. 마지막 파일, 증거 영상.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 도윤이 보였습니다. 2013년 9월 16일 자정이 지났습니다. 이 영상은 백업입니다. 내가 사라져도 자료는 전달될 겁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회사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숨겨진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대신그룹의 이면을, 깨끗한 척하는 그 뒤의 진실을.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협력사 A의 계약서입니다. 회사는 납품가를 20% 깎았습니다. 협력사는 결국 파산했고 사장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사는 시장 원리라고 했죠. 다른 서류. 이건 노동자 비의 산재 기록입니다. 회사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채.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이 회사가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니까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 같네요. 기록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자료가 말해줄 겁니다. 카메라를 껐습니다. 혜원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사라진 자리. 당신, 그날 밤에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USB와 문서,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감정도 없이, 사심도 없이, 오직 진실만 남겼구나. 그게 당신의 방식이었어. 결심이 섰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20년 전 시작한 싸움. 이젠 아내가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내가 이걸 세상에 보여줄게요. 당신의 싸움. 이젠 제가 끝낼게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도윤 씨, 조금만 기다려요. 진실은 늦게 도착해도 결국 닿을 거예요. 그날 오후 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회원은 USB를 복사했습니다. 3개. 하나는 집에, 하나는 은행 금고에, 하나는 누구에게 줘야 하지? 박명선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정태호 기자 010-3847-XXXX. 기자,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검은 승용차와 감시요원들. 대상 카페 오픈했습니다. 정상이네. 계속 감시해. 평범한 오후. 하지만 가방 안에는 USB가 있었습니다. 진실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의 중년 남자를 뒤따르는 젊은 비서들 한눈에 봐도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무게감 있는 방문자. 윤혜원 씨 맞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강명진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대신그룹 회장. 남편이 평생 등을 돌렸던 이름. 회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뭔가요? 며칠 전에 박명선 씨를 만나셨죠? 심장이 멈췄습니다. 감시의 눈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남편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어요. 그게 다예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단지 남편이 회사를 떠난 이유요. 그게 궁금했을 뿐이에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강명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궁금증을 가지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때론 사람을 다치게 하거든요. 위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경고입니다. 도윤이는 그걸 몰랐죠. 궁금증이 지나쳐서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닮았어요. 고집이 세고 어리석었죠. 하지만 당신은 다르길 바랍니다. 이건 작은 위로입니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통장과 항공권, 실은 조용한 침묵의 계약서였습니다. 당신과 따님이 앞으로 조용히 살아주신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세요. 딸 학비도 걱정 없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찾지 말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시다면.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명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상은 정의보다 침묵에 더 관대하니까요. 도윤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도윤이가 무슨 자료를 남겼다 해도 20년이 지났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이미 끝난 일을.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조용히 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비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회원은 봉투를 바라봤고 손이 떨렸습니다. 카페 안에는 회원 혼자 남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에는 20억 원이 들어 있었고 항공권은 캐나다행 비행기 2주 후 출발이었습니다. 조용히 살라는 거구나. 멀리 가서.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동시에 USB를 그 아래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폭탄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은 아직 제게 다가오지도 못했어요. 비가 굵어졌습니다. 창밖에는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섰습니다. 당신은 제가 겁먹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틀렸어요. 이제는 더 확실해졌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명선의 메모. 정태호 기자 010-3847-XXXX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남자의 목소리. 여보세요? 저 박명선 씨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박명선 씨? 네. 대신그룹 관련해서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내일 오전 10시 제 카페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감시요원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이제 내 차례야.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에 불을 껐습니다. 진실은 늦게 도착해도 결국 닿는다. 그 문구가 빛 속에서 빛났습니다. 20년 만에 그 약속이 지켜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 50분 정태호 기자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윤혜원 씨죠? 네. 앉으세요. 밖에는 검은 승용차, 감시요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상 카페에 남자 한 명 진입했습니다. 누구야? 확인 중입니다. 혜원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USB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뭡니까? 대신그룹의 진실입니다. 비자금, 정치 로비, 협력사 부당 계약. 20년 전 제 남편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예요. 정태호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확인해 봐도 될까요? 보세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성 기록, 거래 내역, 영상. 정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진짜입니까? 네. 전부 진짜예요. 강명진 회장의 서명까지. 제 남편은 회장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2013년 9월 17일. 하지만 회사가 막았죠. 쫓겨났고. 2년 후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전 믿지 않아요. 정태호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이걸 제게 주시는 겁니까? 세상에 알려주세요. 제 남편이 하려던 일을.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실 텐데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습니다.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미 복사본은 여러 곳에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예요. 정태호는 USB와 함께 문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오후 보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검증부터 하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용기 아무나 낼 수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밖에 있는 감시요원들이 정태호를 봤습니다. 남자 나갑니다. 신원 파악 언제 돼? 언론사 기자 정태호 같습니다. 가방 들고 나왔습니다. 뭐? 기자? 즉시 보고해. 오전 11시 대신그룹 본사. 회장님, 급보입니다. 뭔데? 유족이 오전에 기자를 만났습니다. 정태호, 탐사보도 전문 기자입니다. 뭐? 무언가를 건넨 것 같습니다. 강명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어제 유족 댁에 방문하신 후
바로 기자와 연락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막아. 기사 나가기 전에.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뭐, 방금 확인했는데 정태호 기자가 긴급 생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오후 2시 정태호 기자의 유튜브 생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신그룹 비리 폭로 긴급 생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대신그룹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거래 내역. 강명진의 서명. 이것은 대신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5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도윤의 영상. 저는 강명진 회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전 아버지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대신그룹 강명진 회장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회장의 둘째 아들이 직접 남긴 증언이라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포털 사이트, SNS 모두가 대신그룹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후 3시 대신그룹 본사 회장실 전화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내일 오전 소환 통보입니다. 말도 안 돼.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이 계약 중단을 선언했고 정부 사업도 취소됐습니다. 강명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앞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또 시작되는구나. 손에 쥔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그의 제국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회원은 카페를 닫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뉴스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대신그룹 강명진 회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화면 속 도윤의 목소리가 끝을 맺었습니다. 이 기록이 세상에 닿는다면 난 이미 내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회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 도윤 씨, 당신이 멈춘 자리에서 이제 세상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 햇살이 얼굴에 따스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세상에 닿았습니다. 며칠 후 카페 안은 다시 평소의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강도윤, 끝까지 옳은 길을 믿었던 사람. 당신이 남긴 길, 이젠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어요. 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아빠가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그래, 누구보다도 용감했지. 할인은 진열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엄마도 용감했어요. 고마워, 하리나. 따뜻한 말 한마디에 1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그친 뒤에 햇살이 유리창의 빗자국들이 무늬처럼 반짝였습니다. 회원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것도 싸울 것도 없었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카페 앞에 몇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과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도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원은 간판에 불을 켰습니다. 진실은 늦게 도착해도 결국 닿는다. 그 아래 작은 글씨. 2013년 9월 17일. 그 날짜는 더 이상 실패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결국 닿은 날이었습니다. 회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 씨, 진실은 정말 늦게 도착했지만 결국 닿았어요. 할인과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 속으로 남편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길을 향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한 사람의 목소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20년,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착했습니다. 늦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